잠시 후에 썬가 크로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꽝 달리는 차에 꽂힌 우크라 로켓탄 너 교차로 초토화 영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영상 보니까 대단하네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 서울신문의 2024년도 9월 1일자 기사예요. 아주 우크라 하루키우 아파트엔 너 활공 폭탄. 우크라이나 아파트지 뭐든지 갖다가 내 던져버리니까 민간 살상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개전 918일째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민간 피해가 속출했다. 러시아는 이날 오후 3시를 전후로 우크라이나 제2도신 북동부 하루키에에 활공폭탄을 투하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긴장 수위를 지속해 끌어올렸다. 이호르 테레코프 하루키우 시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날린 공중 유도 폭탄 5발이 12층짜리 주거용 건물과 놀이터에 떨어지면서 14세 소녀 1명을 포함해서 주민 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97명 가운데 수십 명이 중상인 걸로 알려졌다.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로 민간들 아파트 단지 이런 민간인들을 많이 지금 살상시켰어요. 지금 아주 화면 보니까 엄청 대단하네요. 요 근래 전쟁에서 보여주는 화면보다 더 리얼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같은 날 오후 8시에 이번엔 벨고로드에서 약 7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적경지 벨고로드주 한복판에 우크라이나 다연장 로켓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심부에다도 러시아 중심부에도 떨어뜨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또 아파트 단지도 떨어뜨리고 지금 이런 상태네요. 바체 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르드 주지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쏜 로켓탄이 현지 교차로 등 민간 인프라에 떨어지면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쳤다. 또 어린이 7명을 포함해 3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어린이 1명은 중태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텔레그램 영상에서 벨고로드와 인근 지역 방공망이 여러 공중 목표를 격추했다며 이 폭격은 우크라이나군의 뱀파이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수행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집소탄도 사용해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여러 민간 인프라를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 종전 청사진 장거리 무기를 쏘게해달라. 계속 장거리로 좀 쏘게해달라고 미국한테 자기들한테 준 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를 쓰겠다. 러시아 크렘린도 공격하겠다는 소리죠. 너는 포로 영토 교환하러 본토 공격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포로를 잡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 이 화면 보니까 엄청 놀랍네요.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 종전 청사진 논의할 계획인 브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접경 지역에서 주민 긴장을 높여 러시아 내부 분열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6일부터 러시아 접경지 크루스크주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우크라이나는 인근 다른 접경지 공격 빈도를 끌어올리며 민간 폐해를 강요하고 있다. 러시아 본토 급습 등 군사적 전략을 통해 러시아가 스스로 침략전을 멈추고 물러서도록 방합하는 승리 계획 일환이다. 같은 맥락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계속 러시아 본토 더 싸게 달라 미군 문자를 줬지만 미국이 허락받지 않고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는 30일 야간 영상 연설에서 하루키우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계속 러시아 본토를 더 하겠다. 지금 아파트를 던져서 서로가 피처간에 민간인 아파트 주거지역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크라하고 러시아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왜 아파트를 공격합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러시아의 공중 유도탄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도록 강조하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다 군사무기를 준 나라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진정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리는 장거리 타격이 능력과 서방이 증오한 장거리 포탄과 미사일에 대해서 러시아 본토 군사 목표를 공격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언대로 쿠르스크 일대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대규모 잡아들이면 언제가 시작될 정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안보 전문가는 진단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과 이 러시아는요, 자기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 자기 모병을 모집해가지고 총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탱크 포탄도 없죠. 탱크만 줬지. 총도 없죠. 저기 빵도 안 주죠. 그러니까는 러시아군이 그냥 탱크 다 내버려버리고 손 들고 나와서 빵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 국민을 이스라엘도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잡아서 인질 협상하자 하는데 안 하잖아요. 죽든 말든 안 하고 그 이스라엘을 침묵했다는 그 하마스 그 저기 이스마일의 한예를 갖다가 암살시켜 버리잖아요. 보복한다 이거죠. 밤에 러시아는 이런 젤렌스키 대통령의 청사진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공격한 우크라이나와 어떠한 영토 교환 협상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매체 RT 인터뷰에서 우리는 누구와도 우리 영토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영토를 두고 협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하는 목표와 의도를 말하기 어렵지만 우크라이나가 추후 교환을 위해서 러시아군 포로를 잡고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전투에 집중하는 사이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점도 변수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급습이라는 도박을 통해서 러시아군 병력 분산과 전세 역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최전선을 뚫고 빠르게 전진하면서 역풍에 직면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전투 경험이 많은 병력 수천 명을 쿠르스크 작전에 재배치하면서 방어 태세에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크롭스크, 러시아명 포크롭스크의 방어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크롭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경참 허브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도네츠크 지역에 있는 두 개의 핵심 철도, 도로 교차점 가운데 하나다. 우크라이나 군이 이곳을 잃게 된다면 도네츠크 전 지역의 병참 기능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분석 단체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는 내다봤다. 러시아 중심부를 갖다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내 침범하고 있는 러시아를 갖다가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4개주에서 철군하고 나토 가입 추진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동부 지역 영토를 빼앗길 공산이 크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지포라이 등의 우크라이나 4개의 주 일부를 점령하고 합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현 시점에서 영토 포기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땅 전쟁이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꽝 하고 마주오던 차에
에,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깊숙이 공격이 시작되고 러시아도 우크라 민간 아파트 주거지에다 포탄을 투하여 민간인 사상자들이 양측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측에서 대거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전쟁에는 그래도 민간인은 피해갔는데 이건 아주 대놓고 아파트를 갖다가 공격하고 민간 주거지를 갖다가 공격했다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그 아파트 그 위험하군요. 이제는 뭐 아파트도 민간이든 유치원이든 놀이터도 막 공격하네요. 막바지 협상의 포로 교환으로 협상을 유지하기 끌기 위해서 전쟁을 더 거세어지고 일방적 러시아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여 민간인 살상 살상을 낸 데 대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없다고 선언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후 취소하면은 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러시아의 의도 속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경우에 러시아가 힘을 쓸 수 없으며 훗날 나토의 도움 없는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다고 그런 계략인 것 같아요. 그 뭐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네 군데 점령한 걸 돌려주고 휴전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나토 가입을 이 러시아 말대로 취소하고 나면은 바로 러시아가 급습하면은 나토가 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푸틴의 꼼수는 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협상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네 개 지역에 전부 다시 반환하겠다. 그 대신 너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토가 도와줘서 방해하니까 귀찮으니까 나토 가입하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회유하는 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것은 여기에 예스를 해버리면 완전히 러시아 밥이 되겠죠.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 가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제 나토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는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었다는 푸틴의 계략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나토 가입입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은 많은 나토의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와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하고 네 빼앗은 나라 4개 줄게. 나토 가입하지 마라. 그래서 나토 가입을 포기해버리면은 빼앗은 나라 줬던 거 다시 돌아먹고 그 중심까지 오겠다는 거죠.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9월 1일자 기사인데요. 꽝 마주오던 차에 꽂힌 우크라 로켓탄 러시아 교차로 초토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이영구 멸공 이영구 씨가 멸공했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멸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참 이제는 우리나라 자체도 외국에다 너무 나라를 갖다가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자체도 핵 개발하고 너무 미국한테 핵의 우산에 의존했는데 지금 트럼프 들어오면 한국 철수하고 뭐 핵은 네가 만들어 이러잖아 요즘. 그러니까 참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되죠. 너무 미국을 지금 그동안에 믿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변질됐어요. 잠시 후에 또 정치 코멘트가 계속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선거 플러스 정치 코멘트가 계속됩니다.